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정오입니다. 교통방송 TV에서는 설립 목적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거기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 편들고 좌파 편들고 그리고 우파 보수 비방하는 이런 방송을 해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을 못해요.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이게 보관을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TBS의 본질적 기능 전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요즘엔 앱을 켜놓고 운전을 한다. 교통방송의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교육방송으로 전환할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통방송 기능이 거의 사라졌지만은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히 저소득층 자제를 위한 무료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인 서울런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TBS 독립재단의 기능과 편성 내용까지도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 하나하나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은 서울 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교통방송의 정치 편향성을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시 의회가 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안 됩니다. 예산을, 특히 그 출연료 예산을 깎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게 오히려 정액되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조금 타협적으로 감축되기도 했지만은 뭐 별다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가 바뀌지 않으면은 김어준의 편향 방송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참담합니다. 이거 정말. 전체 의석이 108석인데 102석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6석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입니다. 102대 6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게 온 세계의 언론을 덮고 집권 여당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유권자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102대 6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나 이번 선거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을 보면은 약 5%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서울에서는 이겼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있었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근 20%포인트 차이로 당시 여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는 예산 심의 그리고 예산 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 25구 전부 다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
대선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14구에서 이겼고 민주당이 11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12석 가운데 56석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다 불리하다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현재로는 불리하다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면은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의원은 물론이고 서울시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은 49명 중에서 40명이 민주당입니다. 현역 구청장 25명 중에서 22명이 민주당입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조직 동원력이 센 민주당이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대결에서 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게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김어준 씨의 행패라고 그럴까요? 이건 언론도 아니고 완전히 선동방송인데, 저거를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앞세워가지고 감싸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짜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이런 행패가, 막말이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부정적인 면이죠.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정치 제도 중에서 최선임은 확실합니다. 가장 좋은 것임은 확실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가 패거리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될 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고, 바로 김어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세력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패거리, 자신이 속한 계급, 그리고 자기들 편만 챙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편을 위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국민이나 국가나 하는 이런 객관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일을 예사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국민이란 말, 사람이란 말, 민주주의란 말, 공정이란 말, 개혁이란 말, 진보란 말, 여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김어준 현상을 지금 짜증나면서도 이거를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바꾸고, 권력이 바뀌어지면 정책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는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김어준 방송을 계속 들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